네, 생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면역 관련이죠. 그래서 병원체가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그 병원체들을 이겨내는지에 대한 거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보면 어, 기준 A하고 B에 따라 병원체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A, B는 각각 세포 구조를 갖는가, 핵막이 있는가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여기 A하고 B 이거 하나인데 한번 봅시다. 우선 병원체는요. 이 병원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세균이 있어요.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가 있죠. 대부분 이 두 개의 구분을 하는 게 이제 주로 문제가 나오죠. 세균. 그럼 세균은 뭐냐면 세균은 핵막이 없어요. 핵이 없어요. 핵이 없고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원핵 생물이라고 하는데 핵이 없는 게 특이하죠. 대신 바이러스는요. 뭐 핵 자체가 아니라 얘는 생물 자체로라고도 보기 힘들죠. 얘는 그냥 단백질의 껍질에다가 핵산이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생 동물이라는 게 있는데 원생 동물 또는 곰팡이 같은 게 있죠. 얘네들은 정상적인 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우선 병원체의 구분을 첫 번째 세균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있는데 이 세균에 아니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얘가 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A가 핵막이 있는가 하겠죠. 그래서 핵막이 있는가 얘면 이 기억은 핵막이 있으면요 이거는 원생동물이나 곰팡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생동물 곰팡이 같은 경우에 뭐 말라리아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B는 그 다음에 세포 구조를 갖는가에 세포 구조 그러니까 세균은 핵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세포 구조는 가집니다. 기본적인 세포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세균이고 여기는 아니오가 나오면 여기는 바이러스가 되겠죠. 쉬운 문제죠. 그래서 A는 핵막이 있는 걸 물어본 거고요. 아니오에 세균이 있기 때문에 핵막이 있는 걸 물어봤고요. 세균은 세포 구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초선 면역결핍증 AIDS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죠. HIV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핵이 있기 때문에요. 바이러스는 핵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니은에 해당하는 병원체는 핵산을 지닌다. 얘는 이제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는요 단백질하고 핵산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핵산을 지니는 거죠. 그래서 기억되시면 요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죠. 자, 다음 문제를 보면 독감 백신을 만드는 과정이죠. 독감 바이러스는 숙주세포를 감염시키고요. 그렇죠? 숙주세포에 증식한 바이러스를 채취하여 농축하고 정지한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정지한 다음에 이렇게 전제한 바이러스의 특정 방백질을 분리하여 백신을 만든다. 원래 바이러스는 원래 바이러스는 단백질막하고 핵산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핵산만 없애고 이 단백질만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백신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 이 단백질을 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인식을 하니까요. 핵산을 빼고 나서 백신을 만든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 봅시다. 자, 기억은 사람의 체내에서 항원으로 자는데 그렇죠. 이렇게 바이러스의 껍데기인 단백질을 몸에 넣게 되면요. 사람은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용하는 걸 항원이라고 그럽니다. 항원. 뭐 이렇게 우리가 특이적 면역체계가 있고 비특이적 면역체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걸 항원으로 인지한 다음에 우리가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병원체에 대항을 하거든요. 그 항체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게 항원이죠. 나에서 바이러스는 핵막이 없는 세포로 되어 있다. 이 바이러스는요 핵막이 없어요. 근데 세포는 아닙니다. 세포 구조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핵막이 없는 건 맞는데 세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제한 바이오 다해서 만들어진 백신은 독감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데서 한다.
백신이라는 건 원래 그 독감에 걸리기 전에 예방주사로 맞는 거죠. 그래서 얘는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독감에 걸린 사람들은 일단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하는 거지 백신을 하는 건 아니죠.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제 여기 이제 답이 이것도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답은 이거고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죠. 그래서 음, 백신이라는 거를 우리가 백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은 에 대한 대응하는 거죠. 우리가 특이적 면역 체계라 그러죠. 공부를 조금 하면 특이적 면역 체계라 그러고요. 이 특이적 면역 체계에 진행되는 방향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병원체가 들어온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오면요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투입하게 되면요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일반적인 대식세포들이 일단 이놈을 먹어요. 대식세포가 이놈을 먹고요. 이렇게 먹고 난 걸 가지고 이 대식세포가 먹은 걸 가지고 이건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에 3번. 그림은 면역 기능이 정상인 어떤 G의 체내 항원 AB를 그러니까 항원 AB를 투여했을 때 시간에 따른 혈중 항체 AB 그러니까 항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항체가 A하고 B가 나오는 거예요. 농도의 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G는 T1 이전에는 노출된 적이 없으며 T1, T2, T3에서 각각 항원 A하고 B 하나를 투여했다라고 되어 있죠. 네. 보면 만약에 여기 이제 A를 우리가 투여했다고 하면은 요 A를 투여했다고 하면 몸에서 이 A에 대항하는 항체 A를 스몰 A를 만드는 시간이 일단 이렇게 좁죠. 근데 다시 T2에서 어떤 항체를 넣었는데 갑자기 이 항체가 확 높아졌다는 건요. 한번 여기서 이미 항체가 A가 들어왔을 때에 만들었던 항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요. 이 A가 다시 들어왔을 때 이 항체 A를 스몰 A를 갑자기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여기서 넣었을 때는 아마 이게 A면요. 여기서는 B를 넣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일단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항체가 만들어지니까요. 항체 양도 작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A라는 예를 들면 A가 들어왔을 때 시간이 좀 들어서 항체를 만들고요. 작게 만듭니다. 근데 이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A가 재침입했을 때 이 기억돼 있는 이때 만든 이 항체를 기억해 가지고 바로 이제 항체를 대량 생산해 가지고 그 A를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B 이런 식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보기를 한번 봅시다. 투여한 항원의 종류는 T1과 T3가 같지 않죠, 그죠? 보시면 여기에 A1을 넣었다 그러면요. 여기 A를 넣으면 여기는 B가 넣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거꾸로 해도 되지만요. 그래서 T1하고 T3는 같은 게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A를 한번 넣었을 때 이미 항체를 알고 있으면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요때 넣었을 때 이렇게 느리게 되지 않으니까요. 서로 다릅니다. 구간 1에서 이 지의 체내에는 T2에 주입한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하는 거죠. 네, 기억세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많은 양의 항체를 짧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죠. 기억 구간 2에서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한다. 구간 2에는 일단 B가 여기에 침입을 했는데 B가 침입한 동안 이 항체를 만들기 전에 항체를 만들기 전에 우리 몸은 비특이적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을 합니다.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 뭐냐면은 아마 이미 프린트 같은 데 나왔지만 일단 백혈구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온
그 바이러스를 일단 먹어요. 막 이렇게 식균 작용 같은 거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비특이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요 시기에는 비특이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항체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항체가 해당 바이러스만 직접 공격을 해요. 그거를 특이적인 방어체계라고 하는 거죠. 비특이적이라는 거는 특이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공통적인 걸 하는 거고, 특이적인 방어체계라는 거는 그 출입한 그 놈만 죽이는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항체입니다, 항체. 그래서 이 시기에는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를 봅시다. 면역 반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면역 반응이라는 게 이제 특이적 그 면역 체계인데요. 그냥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그 요약집이나 이런 것들 책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가지고 쓰면 됩니다. T 림프구는 가슴, 우리가 림프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T 림프고요. 하나는 B 림프고예요. B는 본의 약자로 이건 뼈에서 나오고요. 사람의 뼈에서 생성이 되고요. 척추 같은 거, 뼈, 골수, 뭐 골수 같은 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T 림프구는 가슴샘입니다. 가슴샘. 그래서 T림프는 가슴샘 성숙한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혈액의 응집 작용은 항원 항체. 혈액이 응집하는 거는 뭐 이렇게 보지만 이건 항원하고 항체 반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O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혈액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응집원이 있고요. 응집소가 있어요. 그래서 응집원 A의 응집원은 라지 A고요. B는 B고요. 여기는 AB고요. 얘는 없어요. O형은 응집원이 없습니다. 근데 응집소는 A형에 대해서는 베타고요. B형에 대해서는 알파예요. 그리고 AB형에 대해서는 없고요. 요 O형에는 알파하고 베타가 같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형은 응집원은 A이고 응집소는 베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응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A 응집원이 알파 응집소를 만나면 이게 응집이 돼요. 그리고 B는 베타를 만나면 응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를 그냥 섞으면 안 되고 저기 그 A형 같은 사람한테 B형을 넣어주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항원 항체 반응과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산의 살균전의 염증 반응, 그러니까 위산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다. 맞죠? 그 위산에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위에서는 염산 같은 거 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뭐 그냥 뭐 어떤 뭐 A, B, C, D 여러 가지 항체들 한꺼번에 다 죽이는겁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 어떤 걸 특별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죠. 염증 반응도 비특이적인 작용이죠. 다분인데 우리 염증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비만 세포가 가시에 흐른다, 이게 히스타민이라는 효소를 분비를 하게 되면요. 여기 있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원래 이만큼 있던 모세혈관이 이만큼 부풀어 올라 버려요. 그러면서 이 히스타민이요, 백혈구를 부릅니다. 백혈구. 그럼 이 백혈구들이 여기 와가지고 요 가시에서 들어온 세균들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해가지고 백혈구를 부르고요. 그때 이 히스타민을 뿌려서 하면은 이 혈관이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이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 같은 거는 왜 좀 붓잖아요. 그 붓는 게 혈관이 넓어지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혈구들이 세균을 먹고요. 이 세균을 먹고 나온 것이 고름이에요. 고름. 이런 식으로 염증인데 이런 것들은 세균이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러니까 비특이적 그 면역작용에 이제 뭐 이런 문제 나오는데 이게 아마 하나씩 정리를 해놔야 되죠. 특이적 면역작용은 이래요. 처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백혈구가 여기 있는 그림을 할게요. 대식세포라고 하죠. 이런 대식세포가 이 항원이라는 이 바이러스들을 먹어요. 그렇게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먹고 난 걸 가지고
이놈을 분석을 해요. 이놈의 대식. 그리고 나서 이 분석한 거를 자기 대식 세포 바깥에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 이런 식으로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여기에서 이거를 T림프구가 T림프구 이거를 이제 더 정확하게 하면 보조 T림프구라고 하는데요. 이 보조 T림프구가 이 대시세포가 걸어놓은 요 놈을 인식을 해요.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이렇게 인식한 걸 가지고 얘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렇게 인식한 걸 가지고 기억 갔죠. 그 다음에 인식한 걸 가지고 얘가 비림프구에다가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대식세포가 먹고 이런 놈 이런 특징이 있네 라고 하면 보조 T림프구가 그거를 인식을 한 다음에 그거를 비림프구에 전달해줘요. 그럼 그 비림프구는요 형질세포하고 그 다음에 얘가 형질세포하고 그 다음에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면서 형질세포에서는 그러니까 요놈이 분화가 되면서요 비림프가 분화가 되면서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분화가 돼요. 그래서 형질세포에서는 항체를 만들어내고요. 이런 모양의 항체를 만들어내고 이 항체들이 이제 가서 이 바이러스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여기다 딱 맞춰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놈들이 상대 못하게. 그리고 또 일부는 이 비림프의 일부는 기억세포로 바뀌어가지고요. 얘가 이런 형태로 만든다는 요거를 기억을 해놔요. 자, 이런 순서로 이제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순서로 보면 일단 먼저 대식세포가 먹고요. 그 다음에 보조 T림프구에다 전달하고요. 보조 T림프는 다시 B림프구에 전달하고요. 그리고 나서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든다. 그래서 나라가다죠. 나가라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정식하여. 여기서 니은은 뭐죠? 니은은 비림프고요. 정식해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한다. 예, 맞습니다. 니은은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분화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디귿은 백혈구의 일종으로 요 놈은 백혈구가 여기는 대식세포라고 그랬죠?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죠. 얘는 특정 항원에 반응이 아니라 그냥 얘는 그냥 무작위로 그냥 이게 우리 세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얘는 특정 항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답은 니은. 네, 다음은 혈액형인데 혈액형은 섞여서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보면은 A형, B형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헷갈리면 써놓으면 됩니다. O형. 그럼 여기에 응집원이 있고요. 네, 응집소가 있죠. 이 응집원은 하고 응집소는 저기 혈장에 있고요. 응집원은 혈구에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 응집원 A, B, 얘는 없어요. 그리고 응집소는 얘는 베타고요. 얘는 알파. 얘는 없고 얘는 알파하고 베타 두 개 다 있는 이런 형태. 그냥 이 테이블을 그냥 기억해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헷갈리지 않죠. 자, 그럼 봅시다. 얘는 O형하고 A형을 섞었어요. 이 두 개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놈을 좀 지워버리고 한번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죠?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봅시다. 그러면 보면은 섞어서 일어난 현상이다. A형과 O형에 섞으면요, 여기 우선 요놈이 A겠죠. 여기에 가는데 응집원이 없다는 거는요, 요 상태에서 여기에 볼록 뭐 튀어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튀어나온 게 요게 이제 응집원에. 근데 O형 같은 경우는 민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없다는 거니까 이 간은요 O형에서 나온 거예요. O형에 있던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A형에 있는 요게 A겠죠. 요거는 이제 요게 A 형태겠죠. 이 A하고 지금 응집이 안 되죠. A하고 응집이 안 되는 건 베타입니다. 그래서 나는 베타예요. 그리고 여기 검은색은 알파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A하고 알파는 서로 응집이 되고요.
A하고 알파는 서로 응집이 되죠. 그 다음에 B하고 베타가 서로 응집이 돼요. 응집. 얘도 응집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섞었을 때 여기 있는 알파가 그 O형에는 이제 알파하고 베타라는 응집소가 있기 때문에 이 알파가 A형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응집이 되는 거죠. 베타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자, 이 현상은 특이적으로 한다. 특이적 현상 맞죠? 왜냐하면은 지금 요 검은색이 여기 있는 A형에 있는 여기 요 동그라미를 인식해 가지고요. 요놈 요게 항체처럼 생겨서 요놈 인식해서 요 딱 붙어버리죠.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서로 딱 붙어버리면 이게 혈액이 응고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특이적으로 일어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 간은 O형 혈액성에 있던 것 안에 맞죠. 네. O형은 이 응집원이 없어요. 그래서 응집원이 없어서 이게 민머리입니다. 이건 볼록하게 뭔가 이 응집소 이놈들이 항체라고 보면 되죠. 이 항체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나의 응집소는 베타다. 아니죠. 얘는 알파라고 했는데 베타라고 했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네, 다음 문제 봅시다. 이건 영희하고 철수의 혈액을 혈구, 혈장으로 분류하는 거죠. 우리가 밑에 이렇게 모이는 거는 혈구는 응집원이 되고요. 혈장은 응집소죠. 혈구 항비 결과를 표는 영희와 철수 이 피를 요렇게 되는 이 피를 각각 혈구를 여기 있는 혈구는 응집원이죠. 이 응집원을 항비혈청하고 그 다음에 혈장 여기 있는 가와 나가 혈장이죠. 이게 혈장, 혈구, 혈장. 그래서 혈장하고 섞었을 때 응집 반응인데 플러스 응집된 거고 마이너스 응집 안 된 거라고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항비혈청은요. 응집소가 베타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AB O형에 대해서 응집원 응집소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테이블을 적어놓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항비혈청은 응집소가 베타인 거예요. 자, 응집소가 베타인 상태에서 기역의 혈구를 넣었더니 응집이 됐어요. 베타하고 응집이 되는 건 뭐죠? 이거는 응집원이 B라는 얘기죠. 응집이 안 됐으니까 얘는 A가 되겠죠. A 또는 A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놈을 가에다가 넣었더니 여기에 가죠. 가에 넣었더니 응집이 안 되고 나에 넣었더니 또 저기 그 응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 혈청이 얘가 B이기 때문에요. 얘가 B라는 거, 응집원이 B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도 B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나에 있는 거는 요에 반은 얘가 베타라는 거죠. 얘가 베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베타니까 여기 같은 P가 있었으니까 얘는 아마 A일 거고요. 그 다음에 혈구 니온 요 놈을 넣었더니 얘네에서는 응집이 안 됐죠. 대신 가하고는 응집이 됐어요. 가 여기는 응집이 됐으니까 얘가 응집됐다는 건 얘가 알파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알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B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다 됐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자 봅시다. 나에는 이게 나죠. 나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잖아요. 베타가 있죠. 그죠? 얘가 베타가 있어야지 나가 베타가 있어야지 얘가 기억하고 이렇게 그 응집이 되겠죠. 그죠? 기억은 요거죠. 비응집소가 있네요. 응집원이 있네요. A 혈청이 섞으면 A 혈청은요 알파 응집소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B 혈청은 항비 혈청은 베타고요. 항 A 혈청은 알파예요. 그러면 알파하고 기억이 아까 B라고 했죠. 알파하고 베타를 쓰면 응집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하고 B하고 알파는 서로 응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집이 일어나는 건요. A하고 알파, 그 다음에 B하고 베타일 때 응집이 일어나요. 자, 영희는 철수에게 수혈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영희는 B형이라는 얘기고요. 철수는 A형이라는 얘기예요. A형을 B형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넣는 순간에 요 베타가 이놈이랑 응집이 되어버릴 거니까요. 그리고 요놈도 이놈은 응집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수혈할 수 없습니다. 그게니까 기억니은이죠.
면역 관련인 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적 반응, 소기적 면역 반응하고 비특이적 면역 반응, 그리고 ABOC 혈액형에서 응집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순서들 같은 걸 외워놔야 됩니다. BMF 이런 것들. 네, 이상입니다.